이러지 마시오. 내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하지만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돌보느라 당장 가도 시험장에 늦을 것 같은 거예요. 지난달 초 국회의사당의 한 회의실. 공명선거를 내건 현수막 앞에서 보수단체의 대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는 즉할 수단이 되어갑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지금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북한의 가능성이 없다. 국회 안에서 울려 퍼진 2017년 19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 문재인이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도 50%, 49% 인기가 있다라고 하죠. 이게 여론조사예요. 선관위와 그리고 예측투자 관계기관과 이런 모든 것이 단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기들이 짜고 마칩니다. 대선 후보들의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것. 그러더니 투표용지가 바꿔지게 됐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이런 투표지 처음 봤거든요. 사전선거 투표한 것을 바꿔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것. 노무현의 부정선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했는데 노무현이가 당선되고 나서 재검표는 38일 만에 했습니다. 선거 바꿔치기 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대란이다.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야지 그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대란을 복구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부정선거를 위한 치밀한 계획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준 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뺀 최근 다른 대통령들은 다 불법으로 당선됐다는 주장을 내내 경청했습니다. 그냥 주장으로 봐서는 내 말씀 드릴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돌연 참석을 불청을 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토론회에 정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석을 약속했을까? 그거는 이제 또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 기관 쪽에서는 일단은 뭐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닙니다. 이 토론회 2달 전 똑같은 내용의 세미나가 국회 안에서 또 열렸습니다. 그 문재인 씨가 지금 뭐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부정으로 이 나라가 적화로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론회 장소를 물색해준 건 이번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실. 이채익 의원님 그래도 좀 협의를 해주신 거. 네,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오셨어요. 섭외하실 때는 오케이 하셨어요? 예, 오케이 했죠. 이 정도 빌려줘서 할 수 있게 해준 거에 감사하고 어차피 그 사람이 행정위원이잖아요. 행안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네네. 부탁을 직접 하셨는데 취지에 공감을 하시던가요? 그럼요. 대선은 물론이고 지난 4월 보궐선거도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은 보수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으로서 마지막 나머지 2% 남은 요 시점에서 아주 극적으로 역전하는 이런 쇼를 허무맹랑해 보이는 주장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국회 회의실까지 빌려주며 판을 깔아주고 나선 상황. 그러면 그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도 많이 하시는데 국회에서 공당의 우리 대표로서 공당에서 그분들의 주장이 옳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단체 국회를 대관하게 주셔야 하시게 되시는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다 여러 사람들에게 의원님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고 퍼지는 것에는 별 일부 동의해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일부 동의해요. 그분들의 말이 합당하다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 그럼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데 일부 동의하신다? 선거함의 보존을 제대로 잘 못했다 하는 것은 그런 여지가 대단히 있다는 거야. 저 아는 지인이 얘기해가지고 담당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도 못하고 우리는 자료소만 양만 그렇게 해준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뭐 보고를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주장에 국회의원실까지 합세한 이유가 뭘까? 토론의 뒤편, 발언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가장 좋은 좌석을 차지한 10여 명의 참가자들, 바로 개인 유튜버들입니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삼각대를 세우고 이른바 부정선거 토론회를 유튜브에 생중계했습니다. 보수 집회나 행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생중계든 녹화된 유튜브에 올려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우리 조원진 의원님이 가시는 길에 같이 힘을 보태주고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많이 못 나오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 유튜브만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알릴 수 있으니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기 무섭게 여러 단체 카톡방을 통해 링크가 즉시 전파됩니다. 말이 되는 주장을 하든 아니든 유튜브는 일부 의원들에겐 무시할 수 없는 표받친 셈입니다. 지난 6월 말 서울 마포구의 한 소극장. 제1회 자유 유튜버의 날이라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객석의 청중보다 발언에 참가한 인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발언자 대부분이 전현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한 400만 명의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께서 보시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이 넘는 유튜버들을 귀빈 모시듯 합니다. 저는 요즘 신의 한 수밖에 안 나갑니다. 이 엉터리 이 매체들은 안 나가는 게 정말 저희 가장 답이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를 비롯해서 우리 보수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이 자리에 빕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정당,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 정의당이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제일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방향에서 이끌어주고 싶고 함께하는 겁니다. 행사 참석자 명단에 없었던 인물도 갑자기 단상에 올랐습니다. 5.18 망언으로 유명한 김순례 의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고 자숙해야 할 상황이지만 보수 지지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아쉬웠던 걸까? 제가 이제 7월달 되면 이제 귀향이 풀릴 것 같아요. 많이 저를 공격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제가 자유우파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양하면서 위안을 받고 있던 게 여러 유튜버 활동하는 유튜버 방송이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특히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술 취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글을 퍼날랐다 같은 주장을 편 신의 한 수 출연진들과 함께 청와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 얼마나 먹었는지 이제 밝혀야 될 건 상황이에요. 뭐 음주 측정까지 해봐야 돼요. 얼마나 먹었는지. 혹시 고성 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유럽 찍어서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그게 혹시 올리시면서 이런 수일 수 있다는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의원님의 명의로 된 거 오셔서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어떤 검증을 하시고 올리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최신화 생명이니까. 자유한국당은 김순례 의원은 물론 가짜뉴스 유포자로 고발당한 유튜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당직자와 변호사까지 지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쥐가면서 왕이에요? 몽둥이 들고 지금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게 이딴 게 대통령인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법률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들이 많이 이제 합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가짜 뉴스를 쏟아내든 막말을 하든 유튜버들은 이제 정치인들에게 표를 가져다줄 희망의 등불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님들까지 올릴 정도면 유튜브를 좀 어떤 중요한 매체로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지금 모든 얼마나 왜곡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신뢰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신뢰하는 것도 있고 또 저 아닌 유튜브도 있겠죠. 그러나 공정하고 좋은 신뢰받는 유튜브는 저는 계속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걸 나눌 수 있어요?